안녕하세요. 호기심 세상입니다. 오늘은 터키에서 국명이 바뀐 튀르키예를 알아보려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튀르키예로 바로 출발합니다. 튀르키예는 남유럽과 서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이스탄불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스만 제국 시절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었지만 튀르키예 공화국 성립 이후에 앙카라로 변경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면적은 7,853만 5천 헥타르로 대략 세계 36위입니다. 인구는 대략 8,600만 명 정도로 세계 18위인데요. 언어는 튀르키예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99%에 가깝습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나흐츠반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점은 아랍어를 쓰는 서아시아 나라들은 튀르키예를 유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협조적입니다. 반대로 일부 반이슬람 성향을 가진 서유럽 국가들은 튀르키예가 아시아라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작 튀르키예는 정부의 구조와 사회제도 등은 유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 국가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자국 내에서 국민들도 서로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혼란스러워 한답니다. 터키가 국명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뜻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어권 나라들 또한 아직까지 국명을 터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터키로 영문 표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뜻이 칠면조라고 나오는데요. 철자까지 똑같습니다. 실제 칠면조는 싸나운 편인데요. 터키 속어로는 겁쟁이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에 반해 터키에서 유래가 된 튀르크는 튀르키예어로 용감한 민족이란 뜻으로 터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호 변경 문제를 예전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는데요. 2022년에 국호를 변경하고 유엔의 영문 표기를 튀르키예로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국에서는 원래부터 튀르키예라고 불렀으며 국호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닌데요. 공식적으로 영문 표기만 수정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튀르키예로 바뀐 이유를 아시겠죠? 튀르키예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번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니 8위에 있을 정도로 군사 강국인데요.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와는 형제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당시에는 2만 명이 넘게 참전했으며 전사자는 900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 200명 넘게 포로가 되었으며 현재 부산 유엔 묘지에 400명 넘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총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병력 규모가 큰 나라인데요. 육군, 해군, 공군, 헌병군, 해양경비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육군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은 무기들의 노후화이며 징병제를 통해 50만 명 가까운 육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무기한은 12개월인데요. 대신 외국에 취직을 하거나 3년 이상 외국에 거주를 하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경제력이 안 좋은데도 큰 규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 국가들이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외에도 레바논, 이스라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요 무기들은 옛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요. 현대화를 하려고 미국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과의 마찰로 인해서 F-35A 판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8일 뉴스 기사를 보니 미국이 F-16 전투기를 추가로 판매 승인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정치 갈등과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인데요. 자신들끼리도 흰 튀르키예인과 검은 튀르키예인을 나누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흰 튀르키예인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엘리트 등을 이야기하며 검은 튀르키에 있는 보수적이며 종교적이고 이슬람적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주변 국가 민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특히 철전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인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자주 전쟁을 했기 때문인데요. 튀르키예는 유럽 국가 중에서 소련의 남하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스만 제국인데요. 러시아 제국이 커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세기부터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400년간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국 간의 감정이 많이 사라졌으며 오히려 협력을 하는 관계이며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러시아와 친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란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 그리스인들은 그나마 사이가 괜찮은 편에 속한답니다. 튀르키예도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강수량 또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주요 수출품이 사탕무인데요. 밀보다 5배가 넘는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로 인해서 유엔이나 환경단체에서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어떠냐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국가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의 약 4배나 되는 큰 나라인데요. 주요 교통이 철도나 항공이 아니고 시외버스가 대세입니다. 최근에야 고속철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버스 이용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버스 요금이 싼 편도 아니며 성수기에 따라 가격도 더 올라갑니다. 버스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버스 터미널에서 호객 행위도 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 손님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빼돌리기까지 한답니다. 특히 2천만 명이 사는 이스탄불은 인구에 비해 교통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 사람들이 꽉꽉 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 여행을 가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또한 신발을 겹쳐 놓아서도 안 되며 문지방을 넘을 때도 왼발부터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줄 때 또는 악수를 할 때는 항상 오른손만 사용해야 하며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왼손은 불결한 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한 부부의 집에 가서는 절대로 아내의 외모를 칭찬하면 안 되며 선물을 받을 때는 거절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관광지가 많은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 가는 나라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터키항공 등 직항이나 경유편도 잘 되어 있으며 이스탄불은 로마, 밀라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같이 남유럽 지역의 허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성지와 유적지가 무척 많은 편이며 문화유산도 많은 나라입니다.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으며 콤마겐의 왕국의 안티오코스 1세 왕의 무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서부의 페르가몬, 서부 내륙의 파무칼레, 북부의 사프란볼루, 중부의 카파도키아 카르스트와 열기구체험, 동부의 바노수, 악다마르 섬, 성십자가 대성당, 동부 도우베야즈트, 이스악 파샤 궁전 등 볼거리가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기야 소피아, 에디르네의 셀리미의 모스크, 트로이 유적, 페티에의 리카식 절벽 무덤, 아이발르크의 옛 성당, 페르가몬의 신전, 디디마의 아폴론 신전 유적, 로마 시대의 반원 극장 아스펜도스 유적, 휴양도시 안탈리아, 구도심의 전통가옥들이 많은 에스키히르, 우샤크의 울루베이 협곡, 아크칼레 성체, 우치이사르의 성체, 이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치안은 어떨까요? 사기꾼, 소매치기, 절도, 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호의를 베풀거나 할 때는 조심해야 하며, 히잡을 쓴 여성이 친절하게 접근을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쇼핑이나 숙박, 식사 등을 할 때는 가격을 확실히 확인해서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서비스처럼 주고 나서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여성 인권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튀르키예로 흘러들어오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특히 동양 여자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끈질기게 붙는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며, 절대로 여성 혼자서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라크나 시리아, 이란 국경 쪽은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라크나 시리아는 아직도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 근처만 가도 신변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 세상이었습니다.